안녕하세요. 20세기 대표적 영성가들의 저서를 통해서 영성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CBS 아카데미 숲 성현 목사의 이 시대의 영성 작가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내해 주실 성현 목사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커 파머라는 새로운 또 영성 작가를 만나고 굉장히 방송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나서도 저희끼리 굉장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 기대가 되네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할 때 파머가 특별히 여러 영역 중에 교육의 영역에 아주 영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는 영성을 한 파트에 적용할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흐름과 좀 다른 도전을 줄 수 있고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책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 학교에서의 영성인가요? 네. 미션 스쿨이 떠오르네요. 미션 스쿨.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교육이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파머는 다르게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던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네. 한쪽 눈. 네. 원근감이 없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두 눈을 다 뜨고 살아야 되죠. 네. 한 눈으로만 살면 뭔가 대단히 불안전한 거죠. 파머가 말하는 여기서의 한쪽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면서의 교육이 너무 지성이라는 눈만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감각, 이성 이런 부분을 말해요. 자, 그럼 다른 쪽 눈은 어떤 눈이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요, 우리가 직관, 공감, 감정, 신앙의 눈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걸 말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이야기하면 전자에 해당되어지는 지성, 그러니까 이성이나 감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치우친 사람을 양산해낸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이 배웠다고 할수록 우리가 만나보면 뭔가 왜곡된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시각을 갖지 않고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키워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난번처럼 온전함이라는 키워드가 그렇죠. 나오네요. 예, 그렇죠. 교육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영성으로 교육을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자, 차갑고 기계적인 세상으로 이 이성 논리들은 발달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세상이 지성으로 이렇게 치우칠까요?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지성으로만, 감각과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면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좀 혼돈스러움과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규정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전 지향성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안 돼요.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해요. 사랑을 통해서요, 어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지성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지 않아요. 이 마음과 이 지성이 함께 결합이 되어져야지만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미있는 대화 한 토막을 좀 들려드리면서 지금 현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는데 원구 씨하고 우리 인영 씨가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이 현대 교육을 문제를 진단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국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곳이 될 것 같습니까? 분명 미국은 살기 더 나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이겠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낙관적입니다. 아니 어째서요? 전 학점 평균이 높거든요. 그러니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집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네. 문제다 문제.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네요. 그렇죠. 이 카네기 위원회에서요. 미국의 대학생들,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미국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대단히 비관적이더래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오염됐고 에너지가 고갈될 것 같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범죄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나만큼은 이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학창시절부터 해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제치고 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공부 잘하면 미래가 밝아진다. 학교에서도.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노력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큰 사회의 목표로 간 거잖아요. 만약에 그 큰 사회가 없어지면 이 큰 사회가 잘못되면 지금까지 방향들이 전 다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원구 씨가 오늘도 예, 진단과 키포인트를. 예, 네.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동생이시네요. 예습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머리띠를 해서 그런가요?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지성과 마음이 같이 공존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상은 나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치 자기는 이 교육을 통해서 명확한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교육은요. 내가 만나는 세계 아주 작은 부분, 내가 거하는 곳은 내 개인적인 안전이나 내 욕망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히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교육을 일컬어서 파머가 뭐라고 하냐면 직업교육이라고 해요. 우리의 교육이 본연의 교육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데서 벌어지는 오류라는 거죠. 자, 이게 과연 미국의 문제일까요?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형성되어지까지 교육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해서 온전히 완벽히 달려가고 있죠? 성적, 성적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성공. 성공하기. 그 성공은 뭘 말하는 거죠? 직업이죠, 직업. 취직. 그렇죠, 그렇죠. 예, 취직, 직업. 안정된 직장. 예, 보수가 네. 확보되어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갖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직업 교육이에요. 직업 훈련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쪽으로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나하고는 분리가 되고 행복과도 분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양산되어진 사람이 사회와도 분리가 되는 거죠. 파머는 영성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할 때 온전함을 교육에 들이댔을 때 온전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네. 자, 이 두 교육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지성, 한쪽의 교육, 지성이고요. 또 다른 쪽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성에서는요. 배울 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호기심과 지배욕.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와 힘을 갖도록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요. 자비와 사랑이에요. 컴패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단순히 동감과 공감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동감은 저 사람 안 됐다. 거기서 끝나는 건데 공감은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처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사랑을 갖는 걸 말해요. 두 영역이 배치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쪽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요, 지성에서는요, 구별하고 분석을 해요, 세상을. 공부할 때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뭐야? 만 분석을 해요. 마음에서는요, 삶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한다는 것이 저 사람과 내가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 나는 여기서 예외야. 내가 공부하고 나면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라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아까 원구 씨가 얘기한 대로 사회의 큰 공동체의 흐름 속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지성으로 공부하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하고 정복하고 조작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너는 똑똑해져야 돼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는요. 공동체성, 상호성, 책임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지성은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관찰해요. 마음에서는요.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에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을 평가하고 관람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참여자가 돼요. 혹시 이 단어가 기억이 나시나요? 탕자의 귀향할 때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했었는데 헬리 나우엔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렘블란트도 마찬가지고 그 그림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진리의 복음의 그 관망자, 관찰자였다가 이제는 내가 참여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 지성의 교육만 받으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보면 거기에 평가자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 문제에 직접 뛰어들진 않아요. 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해설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참여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요. 항상 한 걸음 물러서서 뭐예요? 진단하고 정죄하고 분류하는 거죠. 사람들을. 등급을 얼굴들이 매기고. 떠오르네요. 자, 이런 교육이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은요. 이런 교육, 지성을 통해서는요. 교육이 뭐가 우리에게 임하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인격적이에요. 반면에 마음의 교육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진리로 이끌어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적인 진리로 끈다고 얘기해요. 지성으로 가면요. 이 세상을 논리적이고 논리로만 보는 객관화된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유기적인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꾸 자녀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꾸 뭐예요? 나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서 이 모든 세계 안에서 나는 조종하면서 내 안전만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인격성, 책임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진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했는데 그 사람이 공부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않고 사실 공부 잘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 네. 그 나오는 말 중에 되게 무서웠던 말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되게 웃음 코드가 있었는데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섬뜩하다 그럴까? 네. 정말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해서 그 상황에 살아남더라도 다음 상황에 내가 네. 될 수도 있는 맞아. 건데 그걸 보면서 같이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되게 좀 무서웠어요.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게 복불복.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뭐 저희들도 그렇고 되게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예.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될 수밖에 없는 좀 현실이 좀 우리의 네, 현실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적인 교육 이런 쪽으로만 훈련을 우리가 받죠. 대학교에 들어가도 학생들이 온통 이것들을 갖춰야지만 내가 어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온통 그래서 이력서에 무엇을 쓸 것인가만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그 취업 신입생들,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 4분의 1이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조직에 적응을 못하겠고 직무에 적응을 못한다고 해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 조직이나 직무가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어떤 우리가 단체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나만 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가 연관되어 돕고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해야지만 거기가 굴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온통 어떻게 돼요? 내가 나만 잘 외워서 나만 답을 잘 기술하면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와 보면 세상은 결코 논리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중에 사회 나가서 상당히 당황한다는 거죠.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훨씬 사회에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인정받은 왜 그러지? 왜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인생의 한 면만 보게 된 거죠. 어떤 논리,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세상은 결코 텍스트만의 세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교육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20대를 다 보낸다는 표현을 해요. 너무 슬프다. 점수가 얼마만큼 다 갖춰져야지만 일단 그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내 가장 모든 것들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그 예민한 시기에 남들과 어떻게 하면 더 똑같아질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스펙을 쌓아감에 따라서 내가 이룬 것을 남이 못 이루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훨씬 더 능력으로는 뛰어날 수도 있고 뭔가 감춰진 것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단지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나만 아니면 돼도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안 되는 걸 보고 같이 이제 감성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만 안심이 먼저 되고 막 이런 게 그 측은지심이 점점 사라지는 예, 감정적으로 너무 좋은 표현 쓰는데 측은지심.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파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당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당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성육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추상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배움을 얘기하면서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배울 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면 그게 딱딱하신가요? 아니죠. 뭔가 예수님이 잘난 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지금 얘기한 대로 성육신 하셔서 제대로 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갖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다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치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원래 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파먼은 기독교 교육을 그래서 종교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를 배운다는 것,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리됨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굉장히 막연해 보이는 이 단어,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배움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을요, 파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 언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혼하는 거래요. 배움과 암과. 자, 여러분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도 상대방을 알지만 상대방 배우자도 나를 알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식과 내가 서로 간에 알미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알미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진실한 배움은 우리에게 회심을 가져온다. 자, 회심 그러면 우린 보통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네. 그 단어에 쓰이는 것 같죠? 예.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아, 내가 모자랐구나라는 걸 진실하게 자꾸 배우면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영성을 통해서 계속 배워지면서 뭘 하죠? 지식이 쌓여지는 게 아니고 뭘 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진짜 내 마음을, 마음을 돌아보면서 네.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벌써 이제 12주쯤 배우면 14주쯤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가서 너 이거 알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지.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배움을 알게 되어지면 아, 사람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또 내가 종교 생활 안으로 나를 신앙을 가두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성만 추구하는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사다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소수의 사람으로만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자꾸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에 손을 더 많이 잡으면서 파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수록 많은 사람과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배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배움을 교육을 접근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배우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에 대한 표현을 하셔가지고 되게 네. 확 와닿는 게 배움과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배움은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지식을 소유하고 내가 가져서 하는 건데 결혼은 그 지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되고 네. 그거를 제대로 서로 예의를 갖추는 지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배우는 그런 느낌. 네, 네, 네. 저희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네, 네. 저 예전 배워서 어떻게 남을 남을 줄 수 줘. 있을까 예. 했는데 줄 수 바로 있네요. 줄 수 있네요. 네. 아 정말 남주자가 저는 들은 걸 알려주자라는 느낌으로밖에 안 왔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제 나누는 행동으로 거죠, 나누는 거. 네, 어. 네. 춤추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배운다, 공부한다 그러면 머리에 넣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키우고 몸에 익히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거. 그게 온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식의 영성. 네. 자, 그래서 이런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자,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거래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지금 저희가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나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반응과 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깊어지고 있죠.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가 이거 배움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시간에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서서 자, 1번 이겁니다. 2번 여러분들 그냥 받아적기 네, 바쁜 네. 거죠. 받아적기. 그렇죠. 안다는 못 것은 적었어요, 잠시만요. 바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이런 거 맞추고. 자, 이 강의 다 끝나고 예, 자, 기말고사 시험 볼 있습니다. 아, 예. 중요한 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입장이냐면 교실은요 경쟁 장소가 돼 버려요. 네. 선생님은 능동적이에요. 막 그냥 가르쳐요. 학생들은 다 뭐예요? 적어요. 수동적인 거죠. 졸거나. 네. 이런 표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진리가 이게 창조되는 공간이 아닌 죽은 공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면서요. 파모가
5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식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식을 안 드러내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드러낸다고 내 약함을 드러낸다고 부끄럽나요? 아닌 거예요. 서로가 누군가 내 약함을 드러냈을 때 아, 나도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아, 저분도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면 자꾸 허세가 늘어나요. 그런데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교육을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도를 끝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교육이 너무. 그렇죠. 근데 진도 끝낸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정말 그 오히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모른다는 거를 그냥 투명하게 전 얘기하는 거를 더 많이 봤거든요. 사실 아는 게 맞죠. 오히려 많으신 네. 분들은 아, 이거는 그건 모르는 분야입니다. 아니면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거 하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진짜 평범한데 근데 누가 봐도 모르는 거 티가 나요. 이게 너무,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토론에서 제일 못 이기는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네. 절대 책 한 맞아, 권만 맞아. 읽은 사람 절대 못 이긴다고. 네. 네. 그런 얘기하죠. 자, 이건요 신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저희처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제가 성경으로 인도하고 해보면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너무너무 모르시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거기서 꼭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환대가 있는 교실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배움의 동지들인 거죠. 경쟁자가 아니에요. 자, 2번째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거예요. 진리를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꾸 서로 간에 찾아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3번째입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자, 이것까지 하면 좀 정리가 되세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색하면 꼭 뭐예요? 말을 말해요. 하죠. 근데 공간을 채우기 위해 자꾸 말하는 그 말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침묵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나 배움 안에서도. 파머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해줘요. 자기는 가르칠 때 때로는 수업 시간 안에, 강의 시간 안에 일부러 침묵 시간을 갖는데요. 배우는 도중에도. 그러면 그 침묵 시간이 그냥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고 그다음 강의 진도를 나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침묵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제안도 해요. 재밌게 수업 시간 안에 한 사람이 2번 이상 발언 안 하도록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밖에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죠. 나는 침묵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 거죠. 말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미리 발언을 2번을 하고 갑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우죠. 우리가 지성적인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런데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인영 씨나 우리 같이 나누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교실에서는 어때요? 울면 뭐래요? 강의를 듣다가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표현하면 안 돼요. 네. 굳이. 그렇죠. 근데 진정한 알무로 가면 전인격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기꺼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갈등을 드러내지 말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교육이 딱딱딱 들어맞게. 그런데 파크팔머는요. 합의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도록 요청해요. 지난주에 우리 원구 씨가 그래서 다수결 얘기했죠. 네. 파머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수결을 가급적이면 교육에서는 쓰지 않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수의 논리로 손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로 그냥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서로 완벽한 합의가 도출되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만장일치가 안 되어지더라도 가급적이면 모색해 나아가는 과정을 갈등을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교육이 이 진리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파모가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게 공간을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실 또는 지금처럼 이런 또는 내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 또는 직장에서 어떤 그룹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진리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 감정이 배제된 이성만을 키우는 그 집단은 관리자가 관리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교육이며 뭐 사회 시스템이며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사불란한 건 좋지만 네. 그 안에 서로 구성원들도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부작용이 너무 그리고 많죠.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됨, 헌신이 드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하기가 좋으니까요. 네. 계속 제가 쓰는 표현인 조작하기가 좋은 거죠. 네. 사람의 이제 마음을 이제 제대로 읽으려면 정말 다수결 같이 이렇게 묵인되는 수수 의견이 묵인되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예로 제가 그 다수결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그 메뉴거든요. 식사 메뉴인데 어느 식당을 가냐 이걸 하는데 이 네 명이서 갔는데 한 사람이 정말 죽어도 먹기 싫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뭐 이거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완전 묵인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그걸 먹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견에 맞추는 이런 버릇이 좀 들어야 될 것 그런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훈련 중에 하나네요. 네. 네. 아주 실제적인. 네. 너무 와닿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인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이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자인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서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백하라라고 얘기해요. 교수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프로페서라고 하죠. 네. 이게 원래는 믿음을 고백하는 프로페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교수는 모든 사실과 이론과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고수들, 교수들,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진리에 내가 이성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지점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된다,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계속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리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 입장에 자주 처해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렇죠. 실제로 배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지 내가 자기 전문 분야에만 함몰되어지지 않고 다른 영역도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교수법조차도 내가 학생이 자꾸 돼봐야지 이렇게 학생의 하면 마음을 아는 이렇게 하면 되는 내가 졸겠구나. 나도 졸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는 위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난 배울 필요가 없어가 아니고요. 자꾸 그런 자리를 바꾸는 경험들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처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관념 속에만 살지 말고요. 실제 자체, 내가 가르치는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의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나 스스로도 가르치는 사람도 점점 그 경험이 녹아져 나와서 나눌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지식 전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서요. 파크 팔모가 제가 최근에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이 3월 달에 78번째 생일이었어요. 근데 파모가 이런 고백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고마우면서 나의 독자들, 글을 많이 쓴 사람이고 책을 많이 썼는데 독자들한테 종종 그런 고백을 받는데요. 당신의 책 때문에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근데 파모는 오히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당신들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바꾼 게 아니다. 비록 내가 쓴 글을 당신들이 읽었지만 당신들이 그 글을 가지고서 당신의 마음의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당신이 변화된 거라고 얘기해요. 트랜스레이트 했다고 하면서 번역을 당신들이 마음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써서 그냥 누구에게 전해주고 나는 저자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비록 얼굴 한번 만난 사람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도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배움을 78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배우고 감사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교육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한 사람이 그 노년에도 아름답게 이렇게 배워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파머를 제가 소개하면서 네. 평생 이렇게 온전하게 배워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는 한편으로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학교에 가기 싫어서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네. 축 처져서 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좀 기도해야겠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그러게요. 기도하고 그런 제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제도를 바꿔 나가기 위한 여러 영역에서 일을 해야겠죠. 그냥 나 혼자 네. 마음 안에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활발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크리스찬들이 계세요. 또 사회 곳곳에서 계속 바뀌어지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온전할 것을 깨닫는 에서 지원이라고 제 딸 이름을 지원이라고 지은 이유가 알지에 온전할 원자를 써가지고 온전한 것을 깨달아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 시간에는 온전함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은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지와 깨달을 지가 같은 한문을 쓰고 있지만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이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주입식이고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그냥 안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깨닫는 지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 물질을 우리가 많이 나누고 시간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네. 물질과 시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식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을 좀 살아와야 되겠다. 왜냐면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배웠으니까 나만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좀 어떻게 좀 응용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같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고서 같이 배운 것들을 나눠가면서 너무 되게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제 앞으로 올 우리 세대들에게도 그 손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안 오시나요? 저는 그 우리 크리스찬 엄마들부터 집에서 뭐 그래 너 몇 등이니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가르쳐주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굳건히 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또 그리고 또 사회 후배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또 저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성가를 또 만나러 가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궁금하면서 다음 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고요. 수강생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되게 그쵸? 뭔가 즐거운